제가 오늘 차마 많은 사람이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끼면 아낄수록 더 가난해집니다.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돈을 적게 벌어서만도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 곁에는 매일 지갑을 열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게와 광고는 그것을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싸게 샀으니 이득이라고 말합니다. 남들 보기 부끄럽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끼고 참고 계산하며 살았는데도 돌아보면 통장에는 남은 돈이 적고 집안에는 쓰지 않는 물건이 쌓여 있고 마음속에는 여전히 노후 걱정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백에서 태를 살아오며 많은 인생을 보았습니다. 가난은 한 번의 큰 낭비로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대개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작은 소비가 10년, 20년, 30년 쌓여 조용히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가난한 분들이 계속 사지만 돈을 아는 사람들은 조심하는 7가지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평생 아낀다고 믿었던 돈이 사실은 불안과 체면과 짧은 위로를 사는데 쓰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지갑을 열기 전에 반드시 떠올려야 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로또와 복권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사는 종이 한 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많은 분들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소비입니다. 복권을 사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대개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교수님, 큰 돈을 쓰는 것도 아닌데요. 일주일에 한 번쯤 꿈이라도 꾸는 게 뭐가 나쁩니까? 혹시 압니까? 나에게도 한 번쯤 그런 날이 올지요. 저는 그 마음을 나무라고 싶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은 누구에게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생 일하고 자식 키우고 부모 모시고 병원비 걱정하고 물가 걱정하며 살아온 분들에게 복권 한 장은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시라도 숨을 돌리게 해주는 꿈입니다. 복권을 사서 주머니에 넣는 순간 사람은 잠깐 다른 인생을 상상합니다. 당첨되면 작은 집 대출을 갚고 싶고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싶고 아픈 배우자 병원비를 걱정 없이 내고 싶고 손주에게 조금 더 넉넉한 용돈을 주고 싶습니다. 그 몇 분 동안은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시 삽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산 것은 복권이 아니라 그 몇 분의 상상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첨될 가능성은 너무나 작습니다. 그러나 그 상상이 주는 위로는 아주 큽니다. 그래서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 사람들을 보며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숫자보다 마음에 약합니다. 계산해 보면 손해라는 것을 알아도 마음이 힘들면 다시 손이 갑니다. 혹시 이번에는 이 한마디가 사람을 붙잡습니다. 하지만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복권에 쓴 돈을 모두 모았다면 그 돈은 어디에 쓰일 수 있었을까요? 작은 비상금이 되었을 수도 있고 병원비가 되었을 수도 있고 겨울 난방비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나를 위해 오래 남는 배움이나 건강한 생활 습관에 쓰였을 수도 있습니다. 복권이 나쁜 것이라고만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복권이 내 삶의 희망이 되어버리면 위험합니다. 희망은 종이 한 장에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은 오늘 내가 지키는 작은 습관 속에서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더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기적을 기다리는 삶보다
내 손으로 조금씩 지키는 삶이 훨씬 오래 갑니다. 복권은 잠깐 나를 웃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노후를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다음에 복권을 사기 전 딱 한 번만 멈추어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잠깐의 꿈을 사서 불안을 달래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생각보다 큰 돈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너무 싼 물건입니다. 겉으로는 절약처럼 보이지만 오래 지나고 보면 가장 조용한 낭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같은 물건이면 싼 것을 사야지. 돈도 넉넉하지 않은데 비싼 것을 살 필요가 있나? 나는 평생 이렇게 아껴서 살아왔다. 저는 그 마음을 잘 압니다. 한국의 어르신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가난한 시절을 지나오셨습니다. 먹을 것이 귀했고 옷 한 벌도 오래 입어야 했고 집안의 물건 하나도 함부로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싼 것을 찾는 마음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남기 위해 몸의 벤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가난한 시절의 지혜가 노년의 삶에서는 때때로 나를 괴롭히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신발을 하나 삽니다. 값이 싸서 마음이 놓입니다. 그런데 몇 달 걷지 않았는데 밑창이 닳고 발 뒤꿈치가 아프고 무릎까지 불편해집니다. 다시 신발을 삽니다. 또 오래 가지 못합니다. 결국 좋은 신발 한 켤레값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몸까지 상합니다. 냄비도 그렇습니다. 이불도 그렇습니다. 의자도 그렇습니다. 매일 쓰는 물건일수록 싼 것의 대가는 더 오래 따라옵니다. 사는 순간에는 돈을 아낀 것 같지만 쓰는 동안에는 시간과 불편과 짜증과 다시 사야 하는 비용을 계속 치르게 됩니다. 제가 인생을 오래 살아보니 검소함과 인색함은 다릅니다. 검소함은 돈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인색함은 돈이 나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돈을 아끼려다 몸을 상하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결국 더 큰 돈을 쓰게 된다면 그것은 절약이 아닙니다. 어느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 저는 싼 것만 사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돈을 아낀 것이 아니라 제 삶을 조금씩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우리가 사야 할 것은 싼 물건이 아니라 내 생활을 오래 지켜주는 물건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이 먼저입니다. 발이 편해야 하고 잠자리가 편해야 하고 손에 닿는 물건이 안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돈을 아끼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돈 쓰는 두려움 때문에 더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까? 싼 물건은 처음에는 나를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오래 쓰는 동안 그 진짜 값이 드러납니다. 절약은 가격표를 보는 눈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보는 눈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이것은 특히 나이가 든 분들의 마음을 가장 깊이 건드리는 소비입니다. 사람은 젊을 때는 돈을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건강을 잃는 것이 더 두려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무릎이 뻣뻣하고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차고 눈이 침침하고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으면 마음 한쪽이 서늘해집니다. 그때 누군가 말합니다. 이것을 드시면 관절에 좋습니다. 이것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나이 들수록 꼭 챙겨 드셔야 그러면은 마음이 흔들립니다. 비싸도 삽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 같고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나이 든 사람에게 건강은 단순히
오래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스스로 걷고 스스로 밥 먹고 자식 앞에서 미안한 얼굴을 하지 않고 싶은 존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꼭 멈추어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건강을 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불안한 마음을 잠시 달래는 안심을 사고 있는 것인가? 집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찬장 한쪽에 먹다만 건강식품이 있지 않습니까? 명절에 받은 것도 있고 지인이 좋다고 해서 산 것도 있고 한두 달 먹다가 잊힌 것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큰 기대를 품고 샀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제품에 마음이 갑니다. 문제는 건강기능식품을 먹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것을 먹고 있다는 이유로 정말 중요한 생활을 미루는 데 있습니다. 걷는 일을 미룹니다. 식사를 고치는 일을 미룹니다. 잠을 제대로 자는 일을 미룹니다. 정기 검진을 미룹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챙겨 먹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여기가 가장 위험합니다. 건강은 병 속에만 들어있지 않습니다. 건강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에 있고 천천히 걷는 발걸음에 있고 짜지 않게 먹는 밥상에 있고 외롭지 않게 사람을 만나는 마음에 있습니다. 저는 106해를 살며 느꼈습니다. 몸은 돈으로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몸은 매일의 태도로 지켜집니다. 돈을 쓰는 것은 쉽지만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꾸 쉬운 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다만 그 돈이 내 몸을 살리는 돈인지 내 불안을 잠시 재우는 돈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그 구분을 하지 못하면 건강도 남지 않고 돈도 남지 않습니다. 다음에 어떤 건강식품을 사기 전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것을 먹기 전에 오늘 얼마나 걸었는가? 나는 검진을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몸보다 마음의 불안을 먼저 달래려는 것은 아닌가? 이 질문 하나가 노후의 돈과 건강을 함께 지켜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할인 행사와 사재기입니다. 싸게 샀다고 믿는 순간 사람은 자신이 돈을 아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집은 점점 복잡해지고 통장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시장에 가면 이런 말이 들립니다. 오늘만 이 가격입니다.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안 사면 손해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필요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놓칠까 봐 삽니다. 지금 사지 않으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남들은 다 챙기는데 나만 어리석게 지나치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이 참 무섭습니다. 한국의 어르신들은 특히 이런 마음을 잘 압니다. 어려운 시절을 지나오신 분들은 물건이 부족한 시대를 기억합니다. 쌀 한 대, 연탄 한 장, 고추장 한 항아리도 귀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무엇인가 넉넉히 쌓여 있으면 마음이 놓입니다. 찬장에 라면이 있고 베란다에 세제가 있고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하면 괜히 든든합니다. 그러나 한번 조용히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쌓아둔 것들 가운데 끝까지 제대로 쓰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음식은 없습니까? 어디에 두었는지 몰라 같은 물건을 또 산 적은 없습니까? 언젠가 쓰겠지 하고 넣어둔 물건이 몇 해째 그대로 있지는 않습니까? 사재기의 가장 큰 문제는 돈만이 아닙니다. 그 물건들을 기억해야 하고 정리해야 하고 버릴 때 죄책감을 느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물건을 산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관리해야 하는 마음의 짐까지 함께 산 것입니다. 제가 오래 살아보니 나이가 들수록 집이 가벼워야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젊을 때는
많이 쌓아두는 것이 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에는 너무 많은 물건이 오히려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찾아야 할 것이 많고 치워야 할 것이 많고 버리지 못해 마음이 얽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할인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마음속 두려움을 건드립니다. 놓치면 손해다.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른다. 이 두 문장이 지갑을 열게 만듭니다. 하지만 정말 지혜로운 소비는 많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 사는 것입니다. 내가 쓸 만큼, 내 집이 감당할 만큼, 내 마음이 편안할 만큼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할인이란 말을 들었을 때 바로 사지 말고 잠깐 멈추어 보십시오. 나는 이것이 필요해서 사는가? 아니면 놓칠까봐 불안해서 사는가?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돈을 지키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자녀의 결혼식과 장례식에 들어가는 체면 비용입니다. 이 돈은 오늘 말씀드리는 것들 가운데 가장 마음 아픈 돈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낭비처럼 보이지 않고 사랑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일 앞에서 약해집니다. 딸을 시집 보낼 때 초라하게 보이고 싶지 않고 아들을 장가 보낼 때 남들에게 뒤처져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혼수도 예단도 식사 자리도 하객 대접도 마음에 걸립니다. 속으로는 부담스러워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자식 일인데 남들이 다 보는데 평생 한 번뿐인데 장례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보내거나 배우자를 보낼 때 사람은 슬픔 속에서도 남의 시선을 생각하게 됩니다. 빈소가 너무 작으면 어떡하나, 음식이 부족하면 어떡하나, 조문 온 사람들이 서운해하지 않을까, 마지막 길인데 남 부끄럽지 않게 해드려야 하지 않을까. 이 마음을 누가 쉽게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오래 살며 수많은 가족의 기쁨과 이별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 앞에서 계산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쓴 돈이 나중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잔치는 하루입니다. 장례도 며칠입니다. 그러나 그 뒤의 생활은 오래 계속됩니다. 하객들은 식사를 하고 돌아갑니다. 조문객들은 위로의 말을 남기고 각자의 집으로 갑니다. 하지만 빚은 집에 남습니다. 줄어든 노후 자금도 집에 남습니다. 불안한 마음도 남습니다. 제가 한 노부부를 떠올린 적이 있습니다. 자식 결혼식 때 남들만큼은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그날은 모두가 칭찬했습니다. 참 잘 치렀다. 부모가 정성을 다했다. 그런데 몇 해 뒤 두 분은 병원비와 생활비 앞에서 자꾸 자식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조용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칭찬한 사람들은 지금 아무도 우리 생활을 책임져 주지 않더군요. 가족은 밖에 보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은 안에서 서로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남들이 보기 좋은 하루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오래 부담이 되지 않는 삶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내 노후를 지켜야 합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는 것이 자식에게 주는 큰 사랑입니다. 마지막까지 내 생활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부모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 깊은 선물입니다. 여섯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배달 음식과 편의점 소비입니다. 이 돈은 무섭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한 번에 큰 돈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이것을
낭비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하루가 피곤합니다. 밥을 짓기도 귀찮고 반찬을 꺼내기도 귀찮고 혼자 먹는 밥상이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 따뜻한 음식 하나 시켜 먹으면 마음이 조금 풀립니다. 편의점에 들러 도시락 하나 사고 음료 하나 사고 과자 하나를 집어듭니다. 계산할 때는 큰 돈이 아닙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오늘 하루 힘들었으니까 혼자 먹는데 뭘 차리나. 저는 그 마음을 잘 압니다. 나이가 들면 밥 한 끼도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먹던 식탁이 비어있고 자식들은 바쁘고 배우자를 먼저 보낸 분들은 밥을 차리는 손길마저 외롭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때때로 음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의 허전함을 덮는 위로를 삽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작은 돈은 사람의 경계를 풀어버립니다. 큰 돈을 쓸 때는 한 번쯤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은 돈은 생각 없이 나갑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1년이 지나면 어느새 꽤 큰 돈이 사라져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습관입니다. 처음에는 가끔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피곤한 날마다가 됩니다. 나중에는 집에 먹을 것이 있어도 사 먹는 것이 편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돈만 세는 것이 아닙니다. 몸도 무거워지고 입맛도 흐트러지고 생활의 리듬도 조금씩 무너집니다. 제가 오래 살아보니 사람의 삶은 큰 결심보다 작은 반복으로 만들어집니다. 하루 한 끼를 어떻게 먹는가, 저녁에 무엇을 집어드는가, 혼자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 작은 선택이 몸을 만들고 지갑을 만들고 노후의 품위를 만듭니다. 물론 사먹는 것이 모두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그런 날도 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지치거나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할 때 따뜻한 음식 한 그릇은 위로가 됩니다. 다만 그것이 매일의 습관이 되면 위로가 아니라 구멍이 됩니다. 여러분, 한 번만 조용히 계산해 보십시오. 지난 한 달 동안 밥 대신 편해서 산 것, 외로워서 산 것, 귀찮아서 산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 돈이 남아 있었다면 겨울 난방비가 되었을 수도 있고 병원비가 되었을 수도 있고 나를 위한 작은 여유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무심코 음식을 사기 전 잠시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배가 고픈 것인가? 아니면 마음이 허전한 것인가? 이 질문을 할 수 있다면 돈도 몸도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7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고수익 투자와 노후 사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은 돈이 조금씩 새어나가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릅니다. 잘못 걸리면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더 벌기는 어렵다. 있는 돈이라도 잘 굴려야 한다.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면 조금이라도 불려놓아야 한다. 그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젊을 때처럼 일할 수 없고 수입은 정해져 있고 병원비와 생활비는 언제 어떻게 늘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니 누군가 와서 이렇게 말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은행보다 훨씬 낫습니다. 원금은 안전합니다. 아는 분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늦으면 기회를 놓칩니다. 바로 이 말들이 위험합니다. 사람은 돈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남들보다 뒤처질까 봐 또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 사이로 욕심이 조용히 들어옵니다. 혹시 괜찮은 기회일지도 모르지. 나만 모르는 좋은 방법일지도 모르지. 제가 오래 살아보니 세상에는 너무 좋은 조건처럼 들리는 일일수록 한 번 더 의심해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노후의 돈은 모험을 위한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은 밥상입니다. 병원비입니다. 겨울을 지나는 난방비입니다. 자식 앞에서 미안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버팀목입니다. 젊은 사람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든 뒤에 큰 손실은 다릅니다. 돈만 잃는 것이 아닙니다. 잠을 잃고 자존심을 잃고 사람을 믿는 마음까지 잃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 모은 돈을 높은 이자를 준다는 말에 맡겼습니다. 처음 몇 달은 약속대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더 믿었습니다. 주변 사람에게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때 남는 것은 후회뿐입니다. 왜 그때 한 번 더 물어보지 않았을까? 왜 원금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자는 욕심을 부릅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원금이 존엄을 지켜줍니다. 높은 수익보다 중요한 것은 내 돈이 안전하게 남아있는가입니다. 누군가 너무 좋은 조건을 말하면 바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하룻밤을 넘기십시오. 가족과 의논하십시오. 믿을 만한 전문가에게 다시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미래를 지키려는가? 아니면 높은 이자라는 말에 내 노후에 기둥을 걸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평생 모은 돈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제 8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지난달 지출을 보고 가장 큰 구멍 하나만 막는 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복권, 싼 물건, 건강기능식품, 사재기, 체면 비용, 편한 음식, 고수익 투자까지 모두 들으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럼 나는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결심부터 하십니다. 이제부터 아껴야지. 다시는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아야지. 정말 정신 차려야지. 그런데 결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은 마음만으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오래된 습관은 몸에 깊이 배어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야단치지 마십시오.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입니다. 지난달 통장과 지출 내역을 조용히 꺼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씩 표시해 보십시오. 복권에 쓴 돈이 얼마였는지, 싸다고 산 물건이 얼마였는지, 건강을 위해 샀다고 믿은 것이 얼마였는지, 장 보러 갔다가 필요 이상으로 산 것이 얼마였는지, 가족과 체면 때문에 나간 돈이 얼마였는지, 편에서 먹은 음식값이 얼마였는지 살펴보십시오.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썼나? 나는 아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돈이 남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순간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은 바꾸지 못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로 새는지 알아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조심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모두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너무 큰 결심을 하면 오히려 금방 지칩니다. 오늘부터 모든 것을 끊겠다고 하면 며칠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마음이 힘들어지고 결국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가장 큰 구멍 하나만 고르십시오. 건강기능식품이 가장 크면 그것부터 줄이십시오. 편한 음식값이 크면 그것부터 줄이십시오. 사재기가 문제라면 한 달만 행사 물건 앞에서 멈추어 보십시오. 전부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절반만 줄여도 됩니다. 그리고 줄인 돈은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눈앞에 있으면 다시 쓰게 됩니다. 그 돈은 따로 떼어놓으십시오. 작은 통장 하나에 옮겨두십시오. 이 돈은 병원비가 될 수도 있고 겨울 생활비가 될 수도 있고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게 해주는 조용한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100여섯 해를 살며 배운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한 번 멈추는 사람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돈을 쓰기 전 잠깐 멈추는 힘, 그것이 노후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복권은 희망처럼 보이지만 잠깐의 꿈을 사는 돈이었습니다. 너무 싼 물건은 절약처럼 보이지만 결국 더 큰 지출이 되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보다 안심을 사게 만들었고 할인 행사와 사재기는 필요가 아니라 불안 때문에 사는 소비였습니다. 자녀의 결혼식과 장례식 비용은 사랑처럼 보였지만 때로는 노후를 흔드는 체면 비용이었습니다. 편한 음식과 작은 소비는 매일 조용히 새는 돈이었고 고수익 투자는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유혹이었습니다. 결국 돈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 보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에 흔들리는지 보입니다. 오늘부터 지갑을 열기 전 딱 한 번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감정을 사고 있는가? 아니면 내 노후의 품위와 가족의 평안을 지키고 있는가? 이 말씀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에 이 세 단어 중 하나를 남겨주십시오. 노후의 품위, 오늘부터 멈춤, 감정보다 미래, 여러분의 한 줄 댓글이 누군가에게는 지갑을 멈추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조용히 구독해 주십시오. 그리고 평생 아끼며 살았지만 아직도 노후가 불안한 가족이나 친구에게 꼭 나누어 주십시오. 그분에게는 오늘 이 영상이 돈과 마음을 지키는 작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지키는 일은 노후의 품위를 지키는 일입니다. 작은 멈춤 하나가 남은 인생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